안녕하세요. 소울미드코인 KJ 인사드립니다. XRP의 현재 가격을 보면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세상의 흐름을 보면 현재의 처참한 XRP 가격은 삶의 한 줄기 빛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믿음은 노력과 강요로는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조급한 탐욕을 내려놓고 비어있는 마음으로 본질에 대한 관심을 끈질기게 가지고 궁금증을 하나씩 해결하다 보면 믿음이라는 확신은 어느새 뿌리 깊게 박히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믿음 자체가 원하는 결과를 현실로 가져오는 만능 열쇠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한 분야에서 묵묵히 축적해둔 노하우라는 지구력과 근력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큰 자산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해로운 건 내가 투자한 자산이 언제까지 얼마 정도는 돼야 한다는 성공을 강요하는 정신 상태와 마음가짐입니다. 세상은 개개인의 사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으며 오직 대자연의 순리에 따라서만 질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지에 실질적인 근거를 더해드리기 위해 연간 1600조 이상의 자금을 운용하는 독일의 도이치뱅크가 리플의 기술을 도입했다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화성으로 가겠다며 리스크 따윈 개무시하고 자금을 쏟아붓거나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조롱해도 거칠게 밀어붙이는 기업가들과 달리 금융인사들은 돌다리를 두드리고 또 두드립니다. 그게 그들의 DNA입니다. 은행들은 결코 리스크를 한 곳에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용도에 맞게 여러 은행의 계좌를 나누어 두듯 그들 또한 어떤 목적에 있어서만큼은 리플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은 뭘까요? 도이치뱅크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기존의 국제송금은 보통 서너 개의 중개은행을 거쳐야만 한다. 그 과정에서 시간은 지체되고 정산은 늘 지연되고 비싸다. 이것이 그들이 겪어온 가장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도이치뱅크는 자신들의 보고서를 통해 리플의 시스템은 이 복잡한 단계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우수한 기술력을 가졌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실 어떤 은행이든 리플을 선택했다는 것은 도이치뱅크가 지적한 그 고질적인 문제,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노스트로 계좌의 자금 묶임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전 세계 은행들이 송금을 위해 현지 계좌에 미리 쌓아둔 돈, 그 어마어마한 자산이 아무런 이익도 내지 못한 채 반세기 이상 잠들어 있는 문제를 리플이 해결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면 도이치뱅크는 결코 리플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도이치뱅크라는 이 거대한 배는 이미 2023년부터 독일 금융감독청에 가상자산 수탁 라이선스를 신청해 두었습니다. 그런 후 조용히 발톱을 숨기다가 2026년 론칭이라는 시계추를 맞춰오고 있었던 겁니다. 이 기간 동안 리플은 독일 한 나라만 보고 달리지는 않았습니다. 아일랜드에서 VASP 자격을 확보했고 룩셈부르크에서는 EMI 라이선스를 통해 유럽 전역에서 합법적으로 결제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한쪽은 독일에서 제도권 문을 두드리고 있고 한쪽은 유럽 27개국을 넘나들 수 있는 규제의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금융의 심장 독일에서 라이선스를 준비해온 도이치와 유럽 전체의 결제 권한을 구조적으로 확보해온 리플,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이건 즉흥적인 계약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천천히 맞춰진 흐름입니다. 물론 이 라이선스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유럽의 주요 규제기관들이 리플을 이미 검증하고 승인해준 사실 자체가 앞으로 필요한 나머지 라이선스 확보 과정에서 시간을 단축시키고 신뢰를 크게 앞당겨주는
가장 강력한 신뢰 자본이 되었다는 점은 매우 의미가 큽니다. 이번 도이치뱅크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 쉬운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서울 강남 삼성동 코엑스 맞은편 부지에 거대한 사옥을 짓는다고 가정해 보시죠. 그 거대한 건물을 올리기 위해 수년간 수십 개의 복잡한 인허가 신청을 마쳤고 마침내 모든 건축 승인 도장이 찍혔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언론에 이제 곧 50층짜리 사옥 2동의 공사를 시작합니다. 라고 공식 발표한 시점. 지금 리플과 도이치뱅크가 서 있는 자리가 딱 그 지점이라고 보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XRP가 진짜 많이 쓰이고 가격이 제대로 올라가려면 아직 몇 개의 큰 문이 더 열려야만 하겠지만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지점은 바로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입니다. 리플이 진짜 손을 잡고 싶어 하는 대상은 규제와 라이선스에 엄격한 거대 금융기관들입니다. SEC와의 소송은 끝났습니다. 법원은 개인 판매는 증권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기관 판매에 대해서는 과거의 잘못이라며 벌금형으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기관들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이게 불법이라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증권 아니다 라고 깔끔하게 보증해 준 것도 아니네. 현재의 이 미묘한 회색 시대가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유럽은 이미 미카로 길을 열었고 리플은 룩셈부르크 라이선스를 통해 유럽 27개국을 커버할 수 있는 문을 열었습니다. 일본, 중동, 싱가포르 또한 이미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죠. 하지만 가장 큰 시장인 미국이 움직여야 전 세계가 따라옵니다. 미국 연준이나 SEC가 XRP는 결제용 유틸리티 자산이다 라고 명확히 인정해 주지 않는 한 미국 기관의 자금은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XRP는 결제용 자산이다 라고 도장을 쾅 찍어주는 그 명확성만 확보된다면 망설이던 기관들의 거대한 자금은 본격적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리플렛은 이미 여러 은행이 쓰고 있지만 XRP를 브릿지 자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거래량은 아직 소수 파일럿 수준입니다. 도이치뱅크 같은 거물이 들어오면 그게 시작 신호가 될 수 있지만 하루 거래량이 수십억 달러 단위로 터져야 유동성이 살아나고 가격이 따라 움직입니다. 이런 흐름이 도래하게 되면 블랙록과 피델리티 같은 거대 기관들도 더 이상 XRP ETF 출시를 미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들이 진짜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현재 수십억 달러 단위에 머물러 있는 거래량과 자산 규모는 단숨에 수백억 달러 규모로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클래리티 법안 통과가 이토록 큰 진통을 겪고 있는 이유는 이 판 자체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증권이다 아니다를 구분해 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전통 금융기관들이 지난 수십 년간 누려온 수익 모델의 근간을 송두리째 뺏길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에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사서 보관만 해도 4에서 5%대의 높은 이자를 줍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고객들이 굳이 은행 계좌를 유지할 이유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리플의 기술이 송금 시간마저 초 단위로 줄여버린다면 송금을 빌미로 며칠씩 고객의 돈을 묶어두고 그 사이 이자놀이를 하던 중개은행의 핵심 수익원은 순식간에 증발해버리고 반세기 이상 송금 시장의 절대 강자로 군림했던 스위프트 체제 역시 그 치명적인 타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클래리티 법안을 두고 벌어지는 지루한 싸움은 결국 기존 금융 세력들이 자신들의 밥그릇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벌이는 필사적인 저항인 셈입니다. 그들은 작은 문구 하나를 붙들고 시간을 끌면서 동시에 이자 지급은 우리 예금이 빠져나가니 무조건 안 된다며 무대포로 버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필사적으로 막으려 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 변화가 그만큼 파괴적이고
거대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제 눈에 비친 현재의 흐름을 솔직하게 말씀드려보자면 미국은 클래리티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만 합니다. 지금 중국은 전 세계 결제 시장에서 위안화 비중을 무섭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스위프트 데이터만 봐도 매년 조금씩 달러 장악력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을 넘어서는 금 보유량을 목표로 엄청난 양의 금을 사들이며 미국의 심기를 계속 건드리고 있죠. 기존의 낡은 시스템으로는 이 집요한 공격을 더 이상 막아내기 힘들어 보입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격차를 벌리고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디지털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장 먼저 미국의 제도권 안에 편입시켜야 합니다. 이건 공화당과 민주당이 정치적 입장 차이를 넘어 뜻을 하나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결국 세계 패권국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클래리티 법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지 않을까요? 얼마 전 베네수엘라 사건이나 현재의 이란처럼 오일 결제 대금을 위안화로 치르며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는 점만 봐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죠. 결국 세계 패권국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이제 클래리티 법안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역시 4월 내에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될 확률이 90% 이상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치는 동시에 긴 시간 인내해온 투자자들에게 이제 다 왔다는 위로를 건네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미국의 갈링하우스가 우리를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고유한 기질과 판단의 기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여러 소식들을 참고하시되 매 순간마다 소신 있는 최종 선택만큼은 오직 스스로의 결단으로 과감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소신이야말로 흔들리는 시장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항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댓글과 좋아요로 힘나게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